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최고치인데요. 운송료가 비싸지자 국내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왜 오르고 있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미장도 휴장이고 바로 이슈 저희 이제 박지원 앵커가 얘기했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그리고 사실 해운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인데 해결의 기미가 그렇게 딱히 없다 이렇게들 다들 보더라고요. 예, 원래 예상은 올해 봄 지나기 전까지 마무리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참에 한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 그 무역량, 물동량을 지나는 6대 요충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옆에 있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23%, 24%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호르무즈, 잘 아시죠?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있는 석유가 제일 많이 통과하는 데죠. 그 다음에 그 덴마크 해협, 에너지 많이 통과하는데, 튀르키예 해협, 터키죠. 그 다음에 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브엘 만데부. 이게 이제 홍해 지나서 그 수에즈 운하 지나야 되는 그 병목 딱 구간, 거기가 이제 바브엘 만데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 근데 결국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바브엘 만데부와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운사들한테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바닷길이 막히면서 배로 운반하고 있는 물량도 줄었었는데 이 물동량이 어느 정도로 줄었나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 소위 작년 11월 말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즉 아까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은 거의 70% 이상 감소를 한 상태고요. 이것이 다 희망봉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를 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왕복을 한 12주 걸리던 것이 지금은 15주, 16주까지 더 늘어난. 그래서 그 배가 한 30%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는 또 여기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년간 라니냐가 지속되면서 가뭄,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 물동량이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줄었고 지금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20% 이상 줄어서 두 군데의 주요 요충지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브엘 만데부야 뭐 약간 그 최근에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 줄 알았지만 파나마 운하는 왜 그런지 봤더니 가뭄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수면이 좀 낮아지면서 배가 아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운임이 좀 걱정일 것 같아요. 운임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임이 그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제일 중요한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게 평균 운임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는 지역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70% 이상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연초 대비로도 지금 50% 이상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차트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례적이고 이것이 생각보다는 지금 관련된 물량, 결국은 전 세계에 우리가 공급망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연상시켜야 하는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 운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상승해줬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여름에는 통상 늘어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환경이 조성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그 세 번째 차트에서 컨테이너 운임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네. 벌크선 운임은 생각보다 작년 말에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안정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컨테이너선은 마치 전기 노선 버스 같다.
항상 정해진 노선을 꾸준히 돌기 때문에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벌크선은 택시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화주하고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벌크선 운임이 조금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컨테이너 운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죠.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첫 번째로는 중동 긴장 불안입니다. 28 전쟁이 생각보다 이게 미국 대선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지금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원래는 여름 이후에 되는 이유가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두고 재고를 축적하는 그 과정이 보통 여름에 시작되는데 이것이 한 분기 정도 이상 빨리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유지가 될 것이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선사를 많이 보유한 그러한 해운사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벌크 선사보다는 맞다는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사 하면 또 HMM 이렇게 또 생각도 들고 운임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투자 아이디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도 투자 아이디어가 최근에 무궁무진해지는 쪽입니다. 바로 이제 ETF와 관련된 부분인데 ETF가 거의 저도 봤지만 두 달이 아니죠. 한 달에 뭐 몇십 건, 몇백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ETF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짚어놓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상당히 좀 안 가시긴 할 텐데 그 코스피라고 하죠. 유가증권 시장 예. 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우리들 보통 주식 종목 수가 한 830여 건 정도 되는데 ETF 수가 이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860건, 50건 이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매년 늘어나서 21년도엔 한 90개 신규로 상장되는 게 2022년엔 130개, 그리고 작년에는 160건,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한 50건 이상 이렇게 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는 ETF 그러한 그 엄청난 춘추전국 그런 시대가 된 것만 맞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작년 여름 기준으로 9,900개 ETF, 미국만 해도 한 3,200개 ETF가 상장돼 있다는 걸 봐서는 전 세계는 주식 종목 반, ETF 반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ETF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네. 많다라는 거죠. 새롭게 투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출시되고 있는 ETF 좋은 성과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오다 보면 당연히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분명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견해서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에 있는 벤 데이비드라는 교수님이 나머지 3명의 저자와 함께 2022년도에 발간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거의 20년간의 ETF, 전 세계에 상장돼 있는 신규로 상장된 ETF를 한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성과, 그러니까 출시되기 이전 2년과 출시되고 난 다음에 5년간의 수익률을 다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광범위한 지수를 쫓아가는 지수 ETF, 1번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특별한 투자 전략을 가미한 거, 뭐 가치주나 모멘텀이나 성장이나 뭐 이런 걸 가미한 스마트 베타 ETF, 이게 1번과 2번인데 이 둘은 상장 전이나 이후나 뭐 시장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쫓아가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비용으로 장기 투자하는데 좀 효과적이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섹터나 업종 ETF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에 많이 뜨는 테마 ETF. 이 두 가지가 3번과 4번인데 흥미로운 것은 상장되기 2년 전까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한참 생길 때는 성과가 좋은데 출시 전인 거죠. 네. 만약 출시가 2년 전에 됐다면 성과가 좋았다 이런 거고요. 정작 출시되고 나서는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 이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성과가 부진했다는 것이 이 논문이 발견한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뭐 시장 지수나 스마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정력인 것 같고 산업이나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종목 피킹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저런 상가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 아이디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찾다가 과거에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각광받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모으다 보니까 출시 이전에 이미 다 드러난 아이디어인 거죠. 이미 드러났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니까 2년 전에는 성과가 되게 좋다가 막상 거의 고점에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나 각광받던 테마나 각광받는 업종이 실제로는 그거를 반영해서 ETF를 만들다 보니까 이후 성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부진했다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한번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출시 시기에 따라서도 수익률의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테마형 ETF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쪽인데 이 ETF도 유사한 흐름일까요? 아직은 출시 우리나라에 이제 한 3월 이후로 3월 전후로 한 3개 3종 미래에셋, 삼성, 그다음에 KB 했고 미국에서도 작년 11월 이후에 또 한 3, 4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 1년간 지금까지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소위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최고의 화두 테마지 않습니까?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이 세 가지 국내에 출시된 세 가지 ETF가 다 환 오픈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환 오픈형이니까 달러로 얻는 수익이 기본적으로 한 4%는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붉은색 선이고 나머지 색을 보면은 그 달러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크게 올라간 것들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2, 3% 차이거든요. 위아래로. 결론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국내 ETF도 아까 앞서 봤던 우리 연구 논문의 그러한 그 출시 이후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이제 걱정이 드는 측면에서는 이런 각광받는 그런 신규 테마 ETF가 출시됐을 때는 그 이전에 그 투자 아이디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꼭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런 장기 성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이 테마가 막 왕성하게 나오고 나서 어떤 운용사에서 그 ETF를 출시한다 그러면 이제 꼭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좀 재미있는 논문도 좀 근거가 되는 그런 거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여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운임지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년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ETF 그 수익률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